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점심,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작기라 하고요. 저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웠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애니메이션까지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타일셋, 커먼 이벤트, 시스템, 그리고 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타일셋으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타일셋에는 이렇게 필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던전으로 제일 처음에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에 보시면 체인지 맥시멈이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보시면 이것도 맥시멈을 또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로 하면 아래에 또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타일셋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5번에 만들어 놓은 걸로 예시를 한 개 보겠습니다. 우선 네임에는 이름을 적어 놓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필드 치면은 이런 식으로 필드라는 이름이 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임에서는 저는 제 임의로 맵 1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드는 이제 필드 타입이 있고 에어리어 타입이 있습니다. VX 컴패티블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은 크게 다루지 않을 거고요. 필드하고 에어리어 타입이 있습니다. 우선 필드 타입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제 이런 형식의 필드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리어 타입은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그리고 던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어리어 타입을 우선으로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에어리어 타입이 중요하고요. 물론 필드 타입도 중요하지만 에어리어 타입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 우선 에어리어 타입의 맵 타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걸 이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불러드리느냐? 우선 왼쪽에 그래픽이 있습니다. 이 그래픽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애니메이션, 그라운드, 빌딩, 월, 노멀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불러드리느냐? 우선 애니메이션은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점점점 3개가 있죠? 이 3개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타일셋 그래픽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왼쪽에 던전,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월드가 있습니다. 우선 월드는 보시면 던전도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이 A, B, C는 이제 이런 걸 나타냅니다. 이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불러드리면 됩니다. 우선 애니메이션이 무엇이냐? 애니메이션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스태핑 애니메이션처럼 애니메이션에는 효과가 지속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물이 될 수 있죠? 물이 넘실넘실 거린다거나 아니면은 물이 이제 흘러가는 느낌이 나거나 그런 느낌을 주는 이 타일셋에서 자동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타일도 보면은 똑같은 타일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세히 보면은 물결이 치는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이 물결 치는 것이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물결 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제 마룻바닥이나 아니면 이런 바닥들 혹은 벽들 그런 걸 나타낼 수 있죠. 우리는 이제 물 흘러가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말 그대로 땅이죠. 캐릭터가 직접 밟는 땅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나 아니면은 바닥 그런 걸 만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은 말 그대로 이제 건축물을 뜻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벽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크게 말하면은 이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빌딩을 할 수 있죠. 이런 빌딩. 그리고 월이 있습니다. 이거는 벽이죠. 말 그대로 이제 캐릭터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벽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벽을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벽 같은 느낌이 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우스 커서를 보면 알 수 있으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말 그대로 벽을 불러드릴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벽이 있죠. 그리고 로멀이 있습니다. 로멀은 말 그대로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모형들 혹은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불러드리는 게 적합합니다. 기타적인 세부사항들이죠. 자, 그리고 아래는 B, C, D, F가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익스테리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익스테리어에서 이렇게 탭에 A, B, C가 있지 않습니까? 즉 무슨 뜻이냐? 이제
BA하고 C 등등 이렇게 불러드리면은 이 옆에 A 옆에 B, C, D, E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던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던전이 불러지는 거죠. 그리고 C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C가 불러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인 제너럴 세팅과 그래픽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옆에 패시지, 레더, 부시, 카운터, 데미지 플로어, 테란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우선 패시지가 무엇이냐?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더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시, 그리고 카운터, 그리고 데미지 플로어, 그리고 테란 태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네요? 잠시만요. 네, 보이네요. 자, 우선 다 읽었으면은 이제 패시지부터 간단하게 다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시면 패시지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퍼즐런드를 만들 때 한번 알아봤는데요. 무엇이냐? 물 안을 지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지나가지 못하는 걸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혹은 지나갈 수 있는 땅을 X 표시를 바꿔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가로치고 4DIR로 되어 있는 것은 패시지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레더는 이제 밧줄로 올라가거나 사다리를 타거나 그럴 때 이제 애니메이션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 점점점점 돼 있는데 우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죠. 우선 이거는 레더가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우선 이 점들을 이제 마우스 좌측 클릭으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다리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시가 있습니다. 부시는 우리가 던전 만들 때 물에 잠기거나 아니면은 수풀을 지나갈 때 몸이 반쯤 가리거나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시라는 건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어떤 캐릭터라도 이제 부시 타일에 밟게 되면은 이제 몸이 반쯤이 잠긴다는 것이죠. 자, 그럼 부시를 어떻게 키느냐? 레더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직접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물결무늬가 뜹니다. 이렇게 물결무늬가 뜨면은 부시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운터로 가보겠습니다. 카운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선 지금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카운터는 이벤트와 작동될 때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을 시키는지만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우스 우측 클릭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창이 뜹니다. 이 다이아몬드 창으로 이제 작동을 시키거나 끄거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직접 만들 때 아니면은 카운터를 이제 직접 사용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지금은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미지 플로우로 가보겠습니다. 데미지 플로우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특정한 블럭을 밟으면은 체력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앞에 것과 똑같이 이제 마우스 좌측 클릭을 해보시면은 가시돋는 아이콘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작동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테란 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테란 태그는 이제 지형 태그라는 뜻이 있는데요. 테란 태그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지형 태그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면 다 숫자 0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클릭하면은 1, 2, 3, 4, 5, 6, 7, 8. 8이 없네요. 네, 총 7까지 이렇게 숫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스크립트와 관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자세한 스크립트를 지금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테란 태그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건 패시지, 레더, 부시, 카운터는 잘 모르겠고요. 데미지 플로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4개를 자주 사용합니다. 카운터와 태그는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히 파고들거나 아니면 스크립트에 대해서 자세히 파고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타일셋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먼 이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커먼 이벤트, 이게 무엇이냐? 우선 커먼 이벤트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다 보시면 이렇게 자그맣게 창이 뜹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제 보시면 보통 이벤트를 적용할 때는 이제 이벤트 창에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 창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벤트 창을 띄운 다음에 컨텐츠에서 직접 이벤트를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벤트를 이 전체 맵에 적용시킨다 하면은 일일이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류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맵 자체에 자동적으로 이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커먼 이벤트도 체인지 맥시멈으로 이렇게 숫자를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가 이벤트 커맨드 봤던 것처럼 똑같은 창이 나옵니다. 다 똑같습니다. 즉 전체 맵에 여러분이 넣을 이벤트를 이렇게 한 번에 해버리면은 모든 이벤트 창에 다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편함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너럴 세팅이 있습니다. 이 제너럴 세팅을 보시면 이렇게 아래에 또 창이 뜨는데요. 이 커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먼 이벤트에 이름을 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트리거도 여러분 직접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작동되느냐, 패러럴 프로세스로 작동되느냐, 그리고 스위치도 직접 만들어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용할 수 없죠. 이 커먼 이벤트를 언제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포게임을 만들 때 특정한 랜덤으로 특정한 시간이 됐을 때 공포 요소가 뜬다거나 아니면은 일반 RPG처럼 일정한 맵을 돌아다닐 때 랜덤으로 배틀씬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이벤트를 하나하나 집어넣을 필요 없이 한 번에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먼 이벤트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인터널 파티, 게임 타이틀 등등 이렇게 여러가지 여러분이 게임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인터널 파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에릭이 되어 있는데 이 에릭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해놨던 이 캐릭터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이 캐릭터 이름이 에릭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캐릭터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캐릭터를 바꿔 넣을 수가 있죠. 혹은 여러분이 또 추가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처음 인물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칸이 하고요. 이제 그 뒤로 추가할 거면 옆에 이렇게 캐릭터를 넣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지우겠습니다. 게임 타이틀도 여러분이 직접 바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커런트리 유닛이라고 이 게임 안에서의 화폐 단위를 정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거는 골드란 뜻하는 G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러로 바꿀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쿠키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어클 그래픽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직접 보트나 배나 아니면은 에어쉽을 직접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비어클 스텝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원하는 대로 바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고요. 쉽을 이런 열기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에어쉽은 이런 수레로 바꿀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컬러, 이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제 대화하거나 아니면은 창이 뜰 때 그 창에 대한 색깔을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옐로우로 바꾼다면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혹은
한 개 넣을게요. 이벤트를. 테스트. 이런 식으로 창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메뉴판에서 색깔도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폐를 쿠키를 바꿨지 않습니까? 이 게임 엔드 아래에 0 쿠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0 골드로 돼 있는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게임에서의 간단한 설정들을 여러분이 직접 이런 체크를 통해서 키거나 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뮤직이 있습니다. 뮤직. 이것은 무엇이냐? 타이틀 스크린에서 나왔을 때 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을 바꿀 수 있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틀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배틀을 넣을 수도 있고요. 배틀 엔드에서도 여러분이 직접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게임 오버 시에도 기타 등등 보트를 탔을 때 아니면은 배를 탔을 때 아니면 에어쉽을 탔을 때 또 노래를 각각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이펙트, 이게 무엇이냐? 우선 제일 처음에 보시면 커서, 이스케이프, 리커버리 등등 여러분이 직접 거기에 따른 소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커서는 이제 키보드로 이제 설정창에서 움직이면 나오는 소리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 원하는 느낌을 살려서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미 어택 보시면 네, 이렇게 적들이 보통 공격하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소리를 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등등 이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다 만들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넘어가서 이제 스타팅 포지션이 있습니다. 보시면 플레이어, 보트, 쉽, 에어쉽이 있는데요. 이 보트, 쉽, 에어쉽은 우리가 저번 파트에 배를 타고 이동할 때 이벤트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타일을 이용한 이벤트를 이용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넣는다면 이 보트에서 이 점점점 세 칸을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디에 보트를 내려놓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넣을 수가 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플레이어도 이런 식으로 또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마우스 우측 클릭하신 다음에 네, 마우스 우측 클릭하신 다음에 CLS 스타팅 포지션으로 플레이어, 보트, 쉽, 에어쉽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해 놓는 게 좀 더 빠르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가 있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타이틀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시작 화면을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타이틀 스크린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우 게임 타이틀은 무엇이냐? 타이틀에 로고가 나올지 안 나올지인데요. 우선 우리가 타이틀을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체크를 한 상태예요.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창이 뜨죠? 이걸 이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드로우 게임 타이틀을 푸는 거죠. 네,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OK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텀을 가보시면 엘리멘트, 웨폰 타입, 스킬 타입, 아머 타입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오른쪽이 더 베이직 스테이터스, 패러미터스, EQ 타입, 커맨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체력도 HP로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은 패러미터도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대로 어택을 이제 공격력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무기도 이제 도구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가 있죠. 커맨드는 무엇이냐? 공격, 탈출한다 이런 것도 또 직접 또 이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이 아래에 이제 New Game, Continue, Shutdown, To Title 그리고 캔슬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면 이렇게 새로 하기, 계속해볼래, 셧다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명칭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하기를 New 연장 끄기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뀐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직접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좌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측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넣거나 아니면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지컬이 물리 공격인데 물리 공격을 그냥 일반 통상 공격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혹은 체인지 맥시멈으로 이런 식으로 숫자를 기입해서 또 추가로 새로운 속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웨폰 타입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더 추가하고 한 개를 추가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무기 타입을 직접 만들어 넣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무술 이런 식으로죠. 스킬 타입도 그렇죠. 아머 타입도 마찬가지로 바꿔놓고 체인지 맥시멈으로 새로 만들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했고요. 전 파트부터 지금 파트까지 액터부터 텀까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파트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또한 이벤트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효과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파트에서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